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네. 여러분들은 이제 비가 오니까 오늘 안 나가신 거죠? 네. 평소에는 나갈 약속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거 따위는 볼 시간이 없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그냥 우리 한번 한번 드러나 보자라고 앉으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셨습니다. 예, 그럴 줄 알고 저희가 또 아주 재밌는 걸 준비했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약간 매운맛이죠? 그렇습니다. 네. CGV 유상증자 사태. 예. 요건 좀 사태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주주들이. 아니 회사가 돈이 없어서 주주들한테 돈 달라고 하려고 주식시장에 원래 상장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 본연의 기능을 잘 활용하고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상증자는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석연치가 않다.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요걸 좀 여쭤보려고. 국민 편집장 음. 코리아 모니터의 김수원 편집장님. 야, 이분이 출동하시면 최소한 전치 한 4주는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분이죠. 예. 그래서 아이. 오늘 요 얘기가 도대체 네. 무슨 배경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네.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채팅창에서는 2% 어디 낚시 가냐. 요즘 이거 밀고 있는 패션인데 요게 계속 말입니다. 낚시꾼 패션이라고 다들. 과거에 이게 난파 간첩 네. 패션이기도 했으나 요즘엔 이게 아웃도어 스타일입니다. 네. 요즘 밀고 있는 스타일이죠, 이 2%가. 이게 스노우피크, 이 스노우피크 협찬 받으신 거잖아요, 아웃도어 이거. 라이프 스타일 크리에이터. 네. 이 옷을 입는 순간 일을 하기 싫어집니다. 낚시꾼이 되고 조심해야 돼. 싶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평일에 일과 중에 입으면 네.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근데 딱 입는 순간 놀러 가고 일을 싶어요? 하기 싫고 바로 어. 그냥 놀러 가고 싶고 네. 뭐 그런 마음이 드는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 스노우피크의 협찬으로 네. 여러분 좀 다른 좀 브랜드도 좀 정신 차리시고 보내주십시오. 그래. 제가 맞아. 입었을 때 좀 너무 이상한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경쟁사 제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야. 그러면 제가 그 경쟁사 브랜드를 얘기하면서 네. 왠지 안 어울리는 모습을 자꾸 보여드리면 결국은 또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모셔보죠. 예, 예, 코리아 모니터의 김수원 편집장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CJ CGV가 혼날 짓을 한 겁니까? 뭐 유상증자를 이제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뭐 시장에 조금 그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 제가 옛날에 그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네. 이 간 초음파를 받으러 갔어요. 이거 네. 100% 실화입니다. 예. 그 이렇게 초음파를 하다가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거기 보니까 초음파를 해보니까 지방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저처럼 뭐 술 좀 마시는 사람들은 다 지방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근데 선생님 지방간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간에 지방이 좀 끼어 있는데 선생님은 지방에 간이 조금 끼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뭔가 본말이 전도되고 주객이 뒤바뀐 그런 형태인 거죠. 아이고 감동 실화. 웃지 말아야 되는데 웃어버렸네. 그래서 이게 간에 지방이 좀 낀 게 우리가 말하는 의학적인 지방간인데 선생님은 지방에 간이 조금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몇 달간 술도 끊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말하자면 지금 그 CJ CGV의 그 유상증자를 네. 우리 투자자들이 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뭔가 본말이 좀 뒤바뀌고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냐 예.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지금 그 CGV 그 주가가 너무 떨어졌어요. 예. 그 20일 날 장 마감 뒤에 그 유상증자 공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21일 날 뭐 주가가 한 21% 떨어지고 그때 이제 유상증자 전에 14,500원이었는데 오늘 마감이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9,140원? 그러니까 한 거의 40%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반토막 좀 났네요. 예, 반토막까지는 아닌데 한 38% 정도 대충 한 40% 정도 떨어진 겁니다. 네. 근데 뭐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이 주가가 뭐 어디까지 갈지 아이고야. 중간에 딱 한번 살짝 반등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네.
지금 뭐 투자자들도 불안하고 지금 뭐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뭐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잠깐 뭐 요 그림을 일단은 먼저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왜 그런지 뭐 간단하게 이게 신문에 뭐 보도도 많이 되고 해서 앞부분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 그림 보시면 요게 20일입니다. 20일. 그 전부터 좀 떨어지고 있었네요. 뭐 그 전부터 이제 좀 하락세가 있었죠. 예. 그 전부터 하락세가 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장 마감 후에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를 했는데 이게 유증 규모가 1조 200억이에요. 굉장히 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20일 날 그 장 마감을 유증 공시하던 그 시점에 이제 시총이 6,920억 원이었죠. 와. 근데 오늘 9,180원이 아니고 이게 9,140원인데 네. 요 시총이 4,380억까지 떨어졌으니까 2,540억 원이 날아간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뭐 완전히 폭포수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형국으로 갔죠.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20일 날 그 유상증자 공시 내용을 좀 보면 이게 유상증자 공시 내용이거든요. 자, 첫째로 유상증자 규모가 너무 큽니다. 지금 기존 발행 주식 수가 4,700만 주죠. 예. 근데 신주를 7,400만 주를 찍겠다고 합니다. 너무 큽니다. 유상증자 그렇겠네요. 규모가 예. 너무 크죠. 그다음에 자금 조달 목적을 보면 5,700억 조달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3,800억 원이 채무 상환 자금이죠.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 자금의 67%가 채무 상환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상증자를 보고 판단을 할 때 그 판단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자금을 어디다가 쓰느냐. 예. 잘 나가는 기업들은 당연히 새로운 그 투자, 뭐 시설 투자 또는 이제 M&A를 한다든지 뭐 시설 투자 자금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상황이 어려운 회사들은 뭐 빚을 갚는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기본적인 운영 자금 마련용으로 뭐 예. 운영 자금으로 뭐 쓴다든지 이런 내용을 공시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 CGV 같은 경우는 시설 자금이 뭐 한 1,000억 되고 운영 자금 900억인데 그러니까 채무 상환, 빚 갚겠다는 게 3,800억을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70% 가까이 채무 상환용으로 쓴다.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이 주주들은 이제 머리가 띵해 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가게 말은 되면 예를 들면 보통은 채무 상환용을 할 때 기존에 채권 발행이 있으면 추가로 채권을 발행해서 차환을 하거나 연장을 하거나 예. 주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 그럴 만한 형편이 잘 안 됐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채권 같은 경우는 회사가 이제 조금 자금이 후달리면 뭐 채권 만기 연장을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만기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다. 뭐 시장 금리가 와우.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채권을 차환 발행하게 될 경우에는 차환 금리가 너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크레딧이 떨어져 가지고 채권자들이 만기 연장을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채권 자체를 그 뭐랄까 어떤 특정인이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너무 많이 분산돼 있어 가지고 예. 이걸 어떤 협상을 통해서 만기 연장하기가 어렵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연구체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스텝업이라고 해서 그 중간에 중도 상환을 하지 않으면 금리가 확 뛰어버리잖아요. 5년인가 지나면 확 뛰고 뭐 그런 보통 식으로 돼 이제 있었던 한 것 같아요. 2년에서 5년 사이에 스텝업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연구체 같은 경우는 말만 연구체지 대개는 2년이나 5년 안에 금리가 스텝업돼서 확 뛰기 전에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거는 상환을 안 해도 되죠. 상환을 안 하면 그냥 쑥 지나가면서 뭐 스텝업이 3% 금리가 갑자기 5%가 된다든지 예. 6%가 된다든지 그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CGV 같은 경우도 갚아야 되는 어떤 상황에 도달한 이제 그 채무가 한 3,800억 정도 그 이상 될 수도 있겠죠. 그 일부만 이제 상환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쯤 되면 이제 유상증자의 목적 자체가 이건 그냥 채무 상환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냥 시설 자금, 운영 자금도 뭐 일부 있지만 예. 이 유상증자의 근본적인 목적은 채무 상환을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주 배정 증자인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신주 발행 예정가가 7,630원이에요. 지금 이 공시가 장 마감 후에 나왔는데 그날 종가가 14,500원이에요. 예. 14,500원인데 딱 보니까 신주 발행 예정가가 7,630원이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오늘 종가가 14,500원인데
7,630원에 발행하겠다고? 예.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발행 물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증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요. 네. 증자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20%에서 30% 사이에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예. 조금은 싸게 살 수 있어야 예,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할인 증자 비율도 높고 예. 거기다가 그 이 예정 발행 가격에는 할인을 때려버리니까 지금 7,630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7,630원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주주들에게는 7,630원으로 발행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 확정 가격은 아니고 예. 지금 일단은 확정 가격은 나중에 또 주가 흐름 보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주가 흐름으로는 7,630원에 하겠다. 이 할인이 들어간 가격입니다. 예. 이 주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주가가 그렇게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이 가격에 주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유상증자 규모가 많고 거기다가 할인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7,630원에 주주들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어찌되었건 간에 이만큼 예정 발행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유상증자 물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발행 주식 수의 1.5배잖아요. 4,700만 주인데 7,400만 주를 발행하겠다고 하니까 와. 이게 150%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공시를 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완전히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뒤통수를 머리로 띵하고 이제 한데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 가는 거죠. 채무 상환 만기가 다가왔나 봐요. 그건 알 수 없습니까? 그거는 그 회사 사업 보고서에 보면 어느 정도 나와요?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회사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CJ만 미워서 안 빌려줘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시장에서. 그렇죠. CGV가 지금 CGV가 올해 연내에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는 제가 알기로는 한 3천억에서 4천억 사이, 네. 3천 한 5, 6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일반 회사채고 네. 그 또 특수채권, 이제 영구채, 신종자본증권이 신종자본증권은 만기는 2050년에서 2060년 사이입니다. 네. 그런데 못 아까 갚으면 말씀드린 스텝업. 것처럼 올해 연내에 스텝업 돌아오는 물량이 한 2천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벌써 5천억이 넘어가죠. 그러네요. 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야, 이런 자, 근데, 회사들 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그런 CJ뿐만 회사들 아니라 뭐 많다고 봐야죠. 예. 1년 전이나 2년 전쯤에 CGV한테 전화해서 2023년 여름 무렵에 혹시 이것 완기 돌아오면 유상증자 할 거예요라고 물으면 에이 무슨 소리예요? 이거 회사채 다시 상환하고 재발행하면 되지. 그랬을 텐데 지금 다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면 CJ뿐만 아니라 비슷한 신용도나 비슷한 평가를 받는 꽤 유명한 중견 기업들도 뭐 회사채 들여다보면 발행하고 있을 수 있으면 있죠. 자꾸 유상증자밖에 다 아니면 부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상증자 나올 가능성이 꽤 있겠는 체크해봐야 되겠는데요, 투자자들은. 뭐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실제로 회사가 만기가 돌아오는 그 채무가 많고 네. 지금 회사의 영업 사정이 좋지 않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크레딧 그 신평 등급이 뭐 하락했다든지 그런 상황에 있는 기업들은 자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회사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까요? 대출 안 해주죠. 네. 그 다음에 회사채 만기 연장 그거 쉽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주주한테 그 그렇겠네요. 손을 벌리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죠. 와. 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이것만 해도 이제 머리가 띵한데 예. 그날 그 CGV의 대주주가 CJ입니다. 지주회사. 예. 그 지주회사 CJ가 이 공시한 거를 보면 그날 이제 공시가 동시에 나왔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CJ는 CGV 주주 배정 유증에 한 600억 정도 참여할 거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완전 자회사, 그러니까 100% 자회사인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100%를 지분 전량을 100%를 현물 출자 방식으로 CGV에 또 출자를 해줄 거다. 예. 요거는 이제 CGV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3자라고 하는 것은 대주주인 CJ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지금 화면이 그랬는데 약간 좀
죄송하고요. 망이 좀 이상했는데 다시 네. 정리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7,400억 아니죠. 7,400억이 아니고 5,700억 5,700억의 원어치 유상증자. 현금 출자 유상증자를 공시를 한 거죠. 예. CJ가 아니 원래 CJ가 예, 하는데 예. 그럼 CJ가 원래 들고 있는 만큼 지분으로만 하면 얼마 들어가야 얼마를 돼요? 원래 그렇죠. 사야 됩니까? 그러면 2,760억 정도를 현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야죠. 네. 5,700억 곱하기 48.5% 하면 네. 2,760억 정도거든요.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2,760억 원을 현금으로 출자를 해서 우리 아하. 지분율만큼 들어오겠다. 들어오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600억만 들어간다. 네. 나머지 그러니까 실권? 이제 CJ가 와. 우리 CGV가 하는 추주 배정 유상증자에는 한 600억 정도만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네. 그날 딱 밝힌 거예요. 야. 그러니까 CGV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공시를 보고 이제 머리가 띵했죠. 왜냐하면 물량도 너무 많고 예. 유상증자의 또 주된 목적이 채무 상환으로 돼 있고 또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예정 발행 가격도 7,600원대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네. 지금 주가가 14,500원인데 나중에 신주 그 예정 발행가는 7,670원이니까 벌써 이게 느낌적으로 뭔가 주가가 확 그냥 떨어지는 그런 약간 느낌을 받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주가가 확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머리가 아픈데 바로 이제 그날 그 CGV의 대주주인 CJ가 딱 공시를 했는데 우리는 그 주주 배정 유증에 현금을 600억밖에 내놓을 수가 없다 하는 내용하고 그러나 나중에 CGV가 그 현물로 2차 유상증자를 할 때 예.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우리 CJ가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100%를 현물로 이렇게 그 유상증자 출자를 하겠다. 야. 근데 그게 이제 요게 핵심이네요. 그게 요걸 한 어떻게 4,500억 요걸 이다.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 이제 그 주주들이 이 지점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분노 게이지가 이제 확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CJ 입장에서는 뭐냐면 CJ 입장에서는 야, 총 유상증자 규모는 1조 200억이다. 5,700억에 또 현물 출자로 4,500억 원어치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넣어주니까 예. 1조 200억 중에서 우리가 결국은 5,100억을 넣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현금 600억 꽂아 넣고 4,500억짜리 지분 꽂아 넣고 하니까 두 개 더하면 5,100억이다. 총 유상증자 규모 5,100억 중에서 1조 2천억 중에서 우리가 현물하고 현금을 섞어가지고 5,100억을 넣으니까 이거 퍼센티지라면 50%다. 그러면 우리가 50% 정도의 그 주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CJ는 생각을 하겠죠. 하는데 우리 주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죠. 왜냐하면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면 주주들한테 현금을 내놓으라고 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는다는 거는 그럼 주주를 주머니 털어서 그러니까 CJ, 빚 갚는다는 CGV의 게 아니냐? 완전 자회사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4,500억 가치가 있는 거라면 얼른 그거 팔아서 그걸로 유상증자를 대출금 하면 갚으면 되지. 참여를 그러니까. 들어가면 딱 되지.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4,500억 가치가 있으면 예. 그거 팔아서 4,500에 팔아서 어. 그 현금으로 CGV에 넣어주면 예. 될 CGV 텐데. 입장에서는 지분으로 받는 것보다는 뭐 캐시로 받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당연하겠죠. 필요한데 예. 빚도 갚고 뭐 시설 투자 자금으로 쓰고 운영 자금으로 쓰고 아니,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CJ의 주장이 맞으려면 현물로 출자한 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를 주식을 받는다면서요. 그럼 그 주식을 가지고 뭘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CJV가. 근데 안 판 거는 뭐 좀 중요한 회사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여기가 예전 담보 대출을 받아야 되나? 모르겠네. 여기가 예전에 뭐 쓰려면 사실은 뭐 지분에서는 배당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네. 올리브 네트워크스한테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CJ가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을 갖고 있을 때 연간 한 100억 정도 배당을 받았으니까 그 지분이 CGV로 오면 뭐 연간 한 100억 정도 예. 뭐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뭐 또 뭐 담보대출 받으려면 뭐 담보대출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 출자를 받는 거하고 현금 출자를 받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옛날에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을 많이 지원을 해줬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두건이가 좀 많이 아팠잖아요. 네. 일산 제니스 네, 예. 뭐 예. 그 분양 같은 것 미분양 때문에 났을 때. 그래서 많이 아플 때 그 두건이가. 두중이가 이제 큰 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두중이가 이런저런 그 지원을 많이 해줬었는데 2013년도에 그 두중이가 두건이가 너무 아프니까 현물하고 그 똑같은 방식으로 현물하고 그 현금 그 출자를 해줍니다. 네, 예.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두 번을 하는데 한 번은 자기 지분율만큼 현금은 들어가고. 현금으로 들어가지고 예. 그다음에 현물 출자를 뭘 하냐면요. 그 두중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었어요. 폐열 횟수 뭐 보일러 사업인가? 예. 이 폐열을 이용해서 뭐 보일러를 돌려서 뭐 발전을 하는 해서 돈을 버는 무슨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 사업을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뭐 한 5천억대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줍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지분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떼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 양수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 사업 양수도 또는 영업 양수도라고 하거든요. 두중이가 가지고 있는 영업 부문, 사업 부문을 두건이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두건이한테 와가지고 이 두건이의 사업 부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캐시플로우를 두건이는 그냥 온전히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예. 자기의 사업이기 때문에 네, 사업 예.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지분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설령 100% 지분일지라도 법인이 다르거든요. 분명히 회사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발생되는 캐시플로우를 온전히 이 CGV가 다 쓸 수는 없어요. 마음대로 예.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100% 자회사는 실질적으로는 한 몸이기는 하지만 법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여기서 발생되는 캐시 플로우를 그냥 온전히 다 쓸 수는 없고 뭐 배당의 형태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이 남으면 배당 형태로 이제 줄 수는 있죠. 그래서 그 현물 출자라고 하더라도 영업 양수도를 통해서 사업 부문을 현물로 받는 거하고 이렇게 지분을 받는 거는 이 그 캐시 플로우를 좀 온전하게 쓰는 데 있어서 또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요 그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그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이 회사 지분을 하필 떼어줬느냐? 그것도 저게 네. 올리브영입니까 저게? 올리브영은 아니죠. 옛날에는 올리브영을 가지고 있었죠.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예. 여기 2019년입니다. 2019년에 CJ가 이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을 55%를 갖고 있었어요. 예. 이때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는 IT 시스템하고 헬스 앤 뷰티 올리브영을 안에 있었습니다. 올리브영. 예. 올리브영 사업 부문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올리브 헬스 앤 네트워크스 뷰티. 안에. 예. 그리고 이제 이선호가 이 올리브 네트워크스 18%, 이경후가 7%. 그러니까 이선호하고 이경후는 그 지금 이재현 회장의 아들하고 딸이죠. 예. 지금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죠. 이런 구조로 있었죠. 이런 구조로 있었는데 이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인적으로 분할을 해버립니다. 네. 요 안에 있던 그 헬스 앤 뷰티, 그러니까 올리브영 사업 부문을 떼내버려요. 그래서 네. 회사를 두 개로 쪼갭니다. 그러면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IT만 하고 올리브영은 화장품, 헬스 앤 뷰티 이걸 하게 되겠죠. 예. 요렇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이 어떻게 되냐면 자, CJ는 요 두 회사에 대해서 기존처럼 55% 예. 지분을 가지고 또 이선호하고 이경후는 또 기존 지분율 18% 7%를 이렇게 가지게 되겠죠. 예. 자, 요 그림이 이렇게 변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냐면 자, CJ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올리브 네트워크스 주주님들, 자, 지분을 다 주세요.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을 다 우리 CJ한테 주면 CJ 주식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CJ가 가지고 있는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에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냥 네. 지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올리브 네트워크스 주주 중에서 이선호나 이경후는 네트워크스 지분을 CJ한테 주고 예. CJ 지분으로 바꾸겠죠. 예. 이 이선호나 이경후는
그 오너 패밀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인 CJ 지분이 필요하지 네트워크스 지분이 필요한 건 아니죠. 요렇게 이제 요런 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고 합니다. 저게 굉장히 알아듣기 어려운 거라서 그 동아시아나 유럽 특히 이제 뭐 아메리카 이런 쪽에는 이거 설명 1시간에도 모르는데 코리아 국민들은 다 압니다. 인적 분할의 마법. 아니 우리 삼성물산이랑 그 에버랜드랑 합병해서 그 후계자한테 필요한 삼성물산 지분을 많이 갖고 가게 하고 하면서 막 국민연금이 로비 받고 해서 막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문제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올리브 예. 네트워크스는 CJ의 100% 지분 자회사가 되죠. 네. 그다음에 올리브영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 이선호나 이 경우는 올리브영 지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CJ 되죠. 지분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이재현 그렇게. 회장이 42%, 이선호는 그 전에 CJ 지분이 하나도 없다가 요 과정을 통해서 2.75%를 가지게 되고 이 경우는 0.13을 가지고 있다가 1.1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2019년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또 지분이 더 붙어 있겠죠. 네. 이렇게 지분율이 더 붙어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CJ가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을 100%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할 몫을 다 한 회사입니다. 네, 다 그러네요. 했어요. 그냥. 그러네요. 네. 대주주를 위해서 한번 불살른 회사인데 이 지분을 이번에 CGV한테 주는 겁니다. 주겠다. 저게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그 뭐 SK도 있고 각 그룹사별로 IT 담당하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있죠. 삼성도 삼성 SDS 뭐 이런 LG 회사들 있잖아요. CNS 예. 뭐 한화도 있었고 옛날에 SK도 뭐 있었고 코롱도 그랬잖아요. 있고 뭐 SK 저런 CNC 회사는 못 파는 회사죠. 그룹의 전체적인 IT를 다 관리하는 이런 회사. 회사는 이제 사실은 이런 회사의 일감들이 다 계열사한테서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일감을 많이 계열사한테서 받으면 공정거래법상 이제 일감 몰아주기가 될 수 있는데 예. 또 이런 회사들은 일부 일감 몰아주기 예외를 적용받는 이유가 계열사들의 IT 보안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그 필수 불가결한 어떤 그런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조금 대놓고 밀어주기. 그런 걸 좀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안프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룹의 계열 IT 그 서비스 회사, IT 시스템 회사들은 이걸 대외적으로 지분을 팔기가 조금 이제 그 계열사 IT 보안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좀 어렵죠. 근데 LG CNS 같은 경우는 아마 그때 뭔가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LG 그룹에서 지분을 외부에 사모펀드한테 일부 매각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그런 회사인데, 근데 회사가 영 엉터리 회사는 아닙니다 또. 네. 뭐 그렇게 뭐 영 말이 안 되는 회사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21년도하고 22년도에 한 100억씩 99억. 21년도에 22년도에 예. 98억을 그 당시 이제 지금 모 회사인 CJ한테 배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연간 한 100억 정도 배당을 하는 회사다. 그리고 이제 그 재무적인 부분을 보면 뭐 한 5, 6천억 이렇게 매출을 하면서 예. 뭐 한 3, 400억의 영업이익을 냈고 CJ 주장에 따르면 올해에도 한 7천억 매출에 400억 해서 7, 8천억 매출에 앞으로 한 400억대, 500억대 영업이익은 낼 걸로 본다 네. 하는 회사인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 지분을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을 4,500억을 주고 가져오면서 그냥 늘 하던 대로 100억의 배당을 CGV가 받는다고 보면 4,500억 원어치 지분 내주고 100억 배당 받으면 우리 단순 계산으로 한 2.2% 정도 수익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약하죠. 많이 약하죠. 그것도 약하고 이걸 그룹의 IT 회사인데 지분을 뭐 다 줬다고 하더라도 팔 수도 없고. 지분을 매각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물론 4,500억이라고 치고 유상증자 들어가면 4,500억 원어치의 새 주식을 받는 겁니까? 그렇죠. 예. 막 이렇게 물건도 막 받아줘요? 그럼 그럼요. 주주들은 그러니까 다른 현물 출자죠, 주주들은 그러면 현물 출자. 그 유상증자 참여할 돈이 없으면 쓰던 휴대폰도 보내주고 뭐 그러면 주식 그 갑해서 쳐줍니까? 그건 안 되죠. 아니 왜 여기만 이건 돈으로 바꿀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돈으로 쳐주고 왜 우리는 꼭 현금 내라고 그러죠? 그러게요.
아니 뭐 내가 뭐 아니, 쳐주는 게 이상한데 내가 쳐주기로 했으면 다 같이 쳐줘야지. 내가 한 1,000억대 네. 뭐 부동산이 있다. 네. 근데 이 회사에 출자하고 싶다. 그러면 삼자 배정으로 1,000억대 부동산을 집어넣으면 인정을 해주겠죠. 야, 예, 지금 뭐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뭐 그렇게 그 뭐 일부에서는 뭐 허접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허접하다는 표현을 할 정도의 회사는 아니지만 허접한 회사까지도 아닐 그런 거고. 그런 평가를 봤어요. 제가 어떤 기사에서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 역할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의 지분이 이렇게 샥샥샥 왔다 갔다 인적 분할 거치면서 CJ 주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그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J 입장에서는 얘가 보기가 싫어. 얘가 자꾸 여기가 남아 있는 게 얘 흔적이 남은 게 싫어. 그래서 저기 밑으로 보낸 거 아니냐. 아니 그건 그런 해석도 그건 있더군요. 좀 너무 신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지분 가치를 높여서 CJ랑 합병해야 된다. 네. 그러면 계열사들한테 올리브 네트워크스한테 이 수수료 줄 때 야 많이 후하게 줘라고 하면 영업이 1,000억도 만들었다가 야 이제 좀 각자 좀 저 계열사들 좀 돈 좀 벌어야 돼. CJ는 뭐 이렇게 해 가면 또 영업이 확 줄었다가 2023년 올해 이런 식으로 현금 출자해야 되겠네. 예. 그래서 한 4,500억 가치로 보여줘야 되겠네라고 하면 야 올해 초부터 좀 많이들 좀 줘라고 하면 올라가고 지금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영업이 흐름을 보니 딱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별 쓸모가 없으니까 한 300억만 영업이익 보게 했다가 올해는 필요할 것 같으면 440억 하게 되고 뭐 앞으로 더 몰아주려면 몰아줄 수는 있을 텐데 글쎄요 이게 뭐 그게 말씀대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회사 할수 있을까요? 어떤 IPO는 가능하겠죠. 예, 이 야, 삼성 회사를 SDS도 했으니까. 뭐, 상장시키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그런 기대, 뭐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그런 기대라고 하면 배당하고 혹시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상장하는 뭐 그런 상장에서 얻을 수 있는 뭐 캐시플로 뭐 그런 거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당장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고 지금은 5,700억 현금 출자에서 CJ가 600억밖에 들어오지 않고 나머지 5,100억 원을 그 기존 구주주하고 그 일반 투자자의 몫으로 이렇게 던졌는데 더군다나 어떤 지금 회사가 좋은 회사 같으면요. 회사가 지금 잘 나가는 회사잖아요.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고 뭔가 매출이 성장하고 미래 비전이 있는 회사 같으면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할인율을 좀 낮게 가져가도 주주들이 이제 참여하려고 하고 예. 또 회사에서는 그때는 반드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해야 되죠. 3자 배정이 아니라 회사가 정말 비전이 있고 어떤 그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면 당연히 그 주주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신주 인수권을 그 회사가 그 행사할 수 있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해야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의 그 채무 상환이라고 그러면 회사가 빚을 많이 지게 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경영 실패로 볼 수가 있거든요. 회사가 빚을 많이 지고 어려워지게 된 경우에는. 근데 CGV 같은 경우는 물론 CGV 같은 경우는 특수한 요인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영화관 산업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완전히 경영의 실패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 외부의 천재지변급의 요인은 있지만 그러면 그 전에는 CGV가 좋은 회사였느냐? 사실은 그 전에도 뭐 터키, 튀르키예 같은데 그 영화관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외부 자금을 엄청나게 끌어다 썼어요. 예. 쓰면서 그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하고 소위 말하는 TRS 계약을 했거든요. 그 손익 보장 계약을 했다가 예. 그 터키 리라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 영화관 예. 그 터키의 영화관 프랜차이즈 회사의 지분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거기서 발생한 그 손실을 금융회사가 입은 손실을 다 보전해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경영상의 그 문제들이 좀 있었던 회사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본격적으로 회사가 뭐 엄청나게 어려워져서 막 연구체를 엄청나게 찍고 일반 회사채를 찍으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니까 뭐 연구체를 엄청나게 찍어서 사실은 돈을 빌리면서 자본을 보강하는 실제적으로는 채무나 마찬가지지만 회계상으로는 자본을 보강하는 형태로 그렇게 계속 끌고 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 경영 그 실패에 대한 그 책임 때문에 5,700억의 현금 유상증자를 해서 그 회사의 재무 구조를 개선을 시키려고 하는데 막상 그 CJ라고 하는 대주주는 600억밖에 내놓지 않으니까 이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그 편집장님. 그러면 CJ가 사실은 현금은 600억만 내고 나머지는 현물 출자 갖고 있는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주식으로 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배구조 입장에서 보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원래 CJ 밑에 있었는데 그냥 저 밑에 손자 회사 정도로 그냥 바뀌는 거잖아요. 손자 회사가 되는 거죠. 손자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있다가 아들 회사였다가 자회사의 밑으로 가니까 손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럼 지배구조는 어차피 이 회사는 그냥 CJ 내에 있는 거고. 예. 그럼 결국은 CJ가 현금을 조금만 냈다는 얘긴데 돈이 없었을까요? 돈이 없어. 돈이 CJ도 없습니다. 돈이 예. 없습니까? 돈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돈은 많은데 지주회사는 조금 낸 건지 진짜 돈이 없는 돈이 거지. 없습니다. 예. 저도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예. 없습니까? 예. 그 저한테도 어제 전화. 예컨대 우리 지주회사도 예. 뭐 그 사업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그 현금이 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 뭐 SK 같은 경우는 SK CNC하고 합병하면서 지주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CNC 그 사업 부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캐시가 좀 있죠. 그러니까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는 캐시가 좀 있는데 뭐 CJ라든지 LG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 순수 지주회사거든요. 사업 예. 부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그 회사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예.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연결로 보게 되면 자회사들을 많이 이렇게 연결 재무제표상으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지주회사만의 재무제표, 별도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돈이 없죠. 그래서 CJ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 규모는 몇백억이 안 될 겁니다. 한 3,400억 정도밖에 안 될 거고 예. 거기에 뭐 일종의 이제 단계 금융 상품 같은 거 이런 거를 집어넣어도 뭐 1,000억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그 금융 상품 같은 거를 다 해도 1,000억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이 600억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긁어 모은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뭐 지주회사가 외부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여기 들어간다든지 네. 아니면 갖고 있는 거 좀 팔든지. 뭐 갖고 있는 걸 팔든지 아까 그 여기 뭐지 올리브 네트워크스로 아예 그냥 팔아서 4,500억 원을 마련해서 여기에 집어넣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현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뭐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이나 뭐 그 상표권료라든지 배당이라든지 브랜드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요율을 뭐 아주 그냥 많이 올려가지고 뭐 확 그냥 현금을 모은다든지. 혹시 그런 의도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조금만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지분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CJ 입장에서는 예. CJ CGV에 대한. 예. 그래서 현물을 줘요. 그럼 현물 출자를 해서 그거를 가치 평가를 해서 지분을 새로 받으면 지분율은 유지하는데 난 돈 진짜 조금 들고 그리고 네트워크스는 그대로 어디 안 팔고 그대로 있고 예. 보기 싫은 애 저 밑으로 내려놓고 그러니까 현물 그런 의도는 없을까요? 그런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의도인 걸로 보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회사가 캐시가 없으니까 어. 600억만 투입해가지고는 그 지분율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서 제일 만만한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을 현물 출자하게 되면 아마 그 지금 현재와 유사한 지분율을 그 1조 200억의 유상증자 이후에도 그 유사한 지분율을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은 내가 이 지분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현금 출자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CJ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금 올리브 야. 네트워크스라는 그 현물 출자를 통해서 자기가 그 전에 유지하고 있던 40%의 지분을 이 대규모 유상증자 이후에도 그대로 갖고 갈 수가 있는 사업하다 보면 돈 없었을 수도 있고 유상증자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러라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CJ CGV의 이사회가 CJ가 이거 4,500억 네. 가치라고 옛다 이거 줄게 너희들 주식 4,500억 원어치 줘라고 하는 거를 오케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CJ CGV 이사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야지. 지금 아직 그 이 현물 출자는 그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현물 출자는 그 이 현금 출자 5,700억 현금 출자 유상증자 거의 막바지에 예. 아마 한 9월 초나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그 이 현물 출자 유상증자 결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계획만 발표한 거고. 이렇게 이제 밝혀놓은 겁니다. 야. 계획만 밝혀놨는데 이게 뭐 하여튼 우리 이제 이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예.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그 유동 보통 주식 수가 한 1,412만 주 정도 되거든요. 예. 이 4,500억 가치 평가를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했을 때 이걸 주식 수로 나누면 주당 한 31,850원 정도가 나오죠. 올리브 네트워크스 한 주가 예,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 구조가 이 CJ가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100%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CGV가 유상 신주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뭐 경제적인 실질 효과는 약간 합병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지분을 완전히 지분을 다 넘겨받고 그 대가로 회사에 유상 신주를 주는 거니까 예. 어떤 경제적 실질은 CGV가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약간 합병하는 그런 경제적 실질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제적 실질이 합병으로 보고 그러니까 합병 비율을 따져보면 CGV는 오늘 9,140원이죠. CGV는 주가가 9,140원이고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31,850원으로 평가가 되니까 네. 합병 비율이 1대 3.5 정도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CGV 가치 한 주의 가치를 9,140원으로 봤을 때 올리브 네트워크스 한 주 가치는 앞에서 계산한 대로 31,850원 정도 뭐, 되거든요. 4,500억 가치라고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합병 비율이 1대 3.5. 다시 말해서 올리브 네트워크스 한 주를 얻기 위해서 CGV가 3.5주를 지급하는 형태. 예. 네. 예,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뭐 그 어떤 분은 1대1의 합병 형태, 뭐 대등한 합병 형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받게 되는 올리브 네트워크스 시총 그 가치를 4,500억으로 평가했는데 네. CGV의 지금 현재 시총이 한 4,500억 대충 정도로 되는 떨어졌으니까 거니까요. 예. 시총 4,500억 이게 시총 4,500억과 4,500억 간의 결합이니까 이게 1대1 합병 비율이 아니냐. 그냥 그 단순한 계산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시총 1,000억짜리 회사하고 시총 1,000억짜리 회사가 합병한다고 해서 그것을 1대1 합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주당 가치 평가를 보는 거거든요. 몇 주가 있느냐에 따라 시총 1,000억 회사라도 여기 회사는 주당 10,000원짜리고 시총 1,000억 회사짜리라도 여기 회사는 주당 10만 원짜리 회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당 가치를 가지고 합병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그거 그렇게 한다는 건 그냥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발행 주식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그렇죠. 그 예. 비율을 굳이 구해서 알아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정보 같은데. 뭐 별로 큰 의미는 네. 없어요. 그래서 네. 뭐 이걸 이제 뭐 1대1 합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네. 야, 근데 CGV 주주들은 보통 이럴 때 예. 우리가 CGV 주주가 아닌 사람과 CGV 주주인 사람으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거 아니더라도 억울한 일 당하고 있으면 같이 화내줘야 됩니다. 저 화납니다. 그래서 그래야 예.
다음엔 또 누가 당할지 몰라요. 아 이건 좀 너무한 거죠. 누가 당할지 모르는데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유상증자 자체가 죄도 아니고 예. 뭐 대주주가 유상증자 할 때 실권하는 것도 약간 뭐 비난은 받을 수 있으나 네. 죄는 아닌데 네. 그냥 현물 출자를 하면서 지분율을 이런 가치 유지하는. 평가를 해서 나는 이 주식 줄래 다오 하고 그 계열사 CGV 이사회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주는 거 그거는 나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치 평가가 이게 지금 비상장 주식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 간에 현물로 출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상장사하고 상장사가 같은 그룹 내의 계열사들끼리 합병할 때 그 예. 비상장사 가치평가액 합병 가치평가액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숱한 논란을 엄청나게 겪어왔잖아요. 예. 심지어 그 과거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상장사 대 상장사 합병이고 주가에 따라 합병을 함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저 있었는데. 주가가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냐 저 합병이 올바르냐 상장사 대 상장사가 주가 기준으로 합병을 하는데도 그렇게 논란이 있어 왔는데 네. 이 비상장사하고 상장사 간의 합병 또 그 현물로 이렇게 비상장사 주식을 100% 던질 때 4,500억이라고 하는 저 가액의 평가 이거는 필연적으로 그 논란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네. 이제 CJ에서 유상증자 구상을 할 때 야 우리 600억만 들어가고 이거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4,500억 이거 4,500억 평가 받은 걸로 이걸로 현물 출자를 하는 식으로 해서 총 무려 그 1조 2천억의 유상증자 이 현물 출자까지 다 하게 되면요 지금 주가 흐름에 따라서 현물 출자 들어가는 4,500억에 대해서 CGV가 주식을 얼마나 발행해 줘야 되는가 하는 거는 앞으로 주가 변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이라고 하면 그것도 한 4, 5천만 주 이상 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발행 주식이 4,700만 주인데 거기다가 앞으로 또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자체가 몇 주가 됩니까? 1억 주가 넘어요. 예. 네. 아이고야. 지금 이렇게 되면 그 주주들은 그 멘붕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짜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그림에 한번 보세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이게 20일날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쭉 갑니다. 지금 유상증자 공시 나올 때 예정 발행 가격이 7,630원이죠. 예. 근데 이 7,630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게 지금 이 유상증자 공시하기 전에 한 달 정도 5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달 정도의 그 주가 흐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주가 흐름을 가지고 기준 주가를 뽑아냅니다. 이렇게. 예. 자, 한 달간의 기준 주가, 이 주가 흐름을 가지고 기준 주가를 뽑아냈더니 한 14,000원 나왔어요. 예. 자, 그러면 주주 배정 할인율을 25%를 적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4,140원의 그 25%면 한 만 원 돈 나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할인율 25% 하면 한 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뭐가 있냐면 증자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증자 비율이 156%입니다. 그러면 이 증자 비율하고 할인율을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게 이게 지금 7,630원이에요. 예. 자, 그러면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발행가액은 떨어지는 거고 예. 또 증자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발행가액은 떨어지겠죠. 예. 그다음에 주가가 자꾸 흘러내리면 기준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 더 보시면 나아지겠네. 1차 발행 가액을 구해야 되고 나중에 또 2차 발행 가액을 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1, 2차 발행 가액을 여기는 뭐 7월 달이고 여기는 뭐 9월 달이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동안에 주가가 변동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기준 주가가 확 떨어지게 되죠. 자, 그렇겠죠. 이 할인율하고 증자 비율은 고정적으로 딱 나와 있는 답인데 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게 되면 자 2차 발행 가액 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더 지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1차 발행 가액도 이게 기준 시점이 7월 말 시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충 7월 달 한 달 정도 주가 흐름을 가지고 기준 주가를 뽑아낼 겁니다. 자, 7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 한 달이면 거의 7월 달 한 달.
근데 지금 현재 주가 흐름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 기준 주가가 14,000원이 아니고 기준 주가가 10,000원 밑으로 가게 돼요. 예. 10,000원 밑에 기준 주가에다가 할인율 25% 10,000원이라 치면 할인율 25% 때리면 7,500원이 되죠. 네. 이 7,500원에다가 증자 비율하고 이런 걸 다 계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 예정 발행 가액은 이건 필연적으로 한 6,000원 아니면 6,000원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게 되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주주들한테 그 발행해 주는 그 가격이죠. 이거는 예정 발행 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이게 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 나중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그 권리락도 생기게 됩니다. 권리락. 예. 이 권리락은 실제로 주가 흐름에 영향을 바로 주는 거거든요. 네. 앞에서 우리가 뽑아본 예정 발행 가액이다, 1차 발행 가액이다, 2차 발행 가액이다 하는 거는 주주한테 얼마에 발행해 주느냐 하는 건데 예. 주주한테 발행해 주는 가격은 당연히 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더 싸게 발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유상증자 권리락이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예. 이 유상증자 권리락 가격으로 주식 거래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유상증자 권리락 가격이 확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낮은 지점에서 CGV의 주가가 다시 이렇게 그때부터 새로운 그 주가가 이렇게 형성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 유상증자 권리락 그 주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돼 가지고 7월 31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니까 신주 배정 기준일 전날이 유상증자 권리락 일인데 7월 31일이 월요일이므로 7월 28일인가가 유상증자 권리락 일이죠. 그러면 유상증자 권리락을 적용하는 7월 28일 날 그 무렵까지 주가가 계속 나빠지게 되면 7월 28일 날 딱 증시가 딱 개장할 때는 굉장히 낮은 그 가격으로 CJ CGV의 주가가 이제 다시 이렇게 흐름을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뭐 좀 그러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뭐 기세 하한가가 아니니까 지금도 9,000원에도 사시고 뭐 9,800원에도 사시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분들은 어떤 걸 노리고 지금 사는 분들은 뭘 아니, 기대하는 걸까요? 지금 사는 분들은 그 다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유상증자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 할인된 그 주식을 그 매수했을 때 나중에 주가 반등으로 그 차익을 권리를 볼 수 가지려면 있다고 권리락 전에 사야 되니까 보는 거죠. 그렇죠. 권리락 7월 28일 날 권리락 되기 전에 자기가 여기 주주가 되어야지 그 유상신주를 받게 되고 25% 할인율로 이 회사의 그 어차피 그 주주들이 받는 가격은 지금 고정된 게 아니고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낮춰지는 거니까 거기에다 할인율을 곱하는 거니까. 예, 낮춰지는 거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져도 나중에 그 뭐 또 이해됩니다. 낮은 네,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무작정 거기에 비례해서 그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요. 그 유상증자 그 발행 가격 주주에 대한 발행 가격을 결정할 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 한도에 딱 이렇게 딱 걸리기 때문에 이거 종목 선물이 있을 것 같은데 또 CJ 종목 선물 나왔다. 아니, 종목 선물 있을 것 같은데 네. 떨어지는 걸로 베팅이. 지금 7월물 8월물 어떻게 될지 고민이겠는데요. 이거 계산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CGV가 종목 선물이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확인은 안 해봐서. 아니 아까 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만 다시 확인해 보면 원래 지금 4,700만 주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새로 발행하는 유상증자가 7천 몇백만 주가 예, 된다면서요. 현금 출자 방식의 유상증자. 유상증자 그게 7,400만 그러면 주가 이거 두 개만 합쳐도 지금 1억 주가 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다가 그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제3자 배정으로 주면 네. 또 신주를 예, 발행한다면서요? 그것도 또 수천만 주의 신주 거기서 또 발행이 나갈 수천만 수가 주 있죠. 발행한다고요? 예, 또 그러면 또는 뭐 거의 한 1억 5천 주. 지금 현재 발행 주식보다도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렇겠네요. 예, 이거 지금 그럼요. 발표된 유상증자만 해도 1억 주가 넘는데 거기다가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까지 발표된 신주로 발행하면 유상증자로 증가하는 주식을 더하게 되면 회사의 총 주식 수가 뭐 1억 한 1천만 주 정도 되나요? 예. 뭐 지금 대충- 발표된 것만 하면 1억 1천만 주, 1억 예, 2천만 주 정도 되는데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거까지 더하면 1억 한 1천만 주 정도 되겠네요. 예. 근데 거기에는 현물 출자까지 계산된 거죠. 이건 현물 출자까지 계산된 거예요? 1억 1천만 주요? 예. 아니 1억 1천만 주는 현물 출자가 계산이 된 게 아니죠. 현물 출자는 아직 공시가 뭐 발행 주식 수로 얼마로 간다든지 다만- 공시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는. 다만 대주주인 CJ가 캐시로 다 자기 지분율만큼 유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예. 추가 발행 유증의 주식 숫자는 줄어들 거고 예.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현물 출자해서 받아가겠죠. 실권이니까. 네,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가 될 텐데 알겠어요. 알겠어요. 야, 보통 한 10%나 20% 정도 증자하는 거가 익숙해져 있어서 어. 계산이 잘 너무 머릿속 계산은 잘 안 너무 되고 무시무시하네. 예. 지금 뭐 어쨌든 간에 그 구주주들 중에서 그 청약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신주 인수권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신주 인수권을 또 누군가 일반인들 중에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사서. 사갈 수도 있을 거고. 사서. 근데 할 그, 수니까. 어. 그 구주주들이 청약 포기하고 내놓은 신주 인수권을 일반인들이 그걸 다 소화를 못 시키면 거기서 이제 최종 실권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일반 공모로 또 보내는 또 거거든요. 보내니까. 그럼 일반 공모할 때 뭐 딱 봐가지고 이거 굉장히 이제 나중에 이제 확정된 그 발행 가격이 좀 싸다. 뭐 CGV가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일반 공모해가지고 또 들어가는 사람 있을 거고. 그래서 CJ에서는 그거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현금은 600억밖에 못 하는데 신주 인수권 거래들 하시고 나중에 최종 실권 나면 그때 일반 공모로 들어올 분은 또 들어오시고 해서 나머지 돈을 책임 좀 져달라. 아, 그 대신에 그거 우리는 진짜 현물 출자 이상한 거예요. 들어가겠다. 그러는 거죠. 자기들은 안 들어가고 주주들만 들어가라고 하는 유상증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안승찬 대표도 네. 언더스탠딩 유상증자 할 때 네. 지분율만큼 참여 못 할 겁니다. 개인 돈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 경우는 있긴 이제 있는데 하지 마. 그런 경우는 있는데 아이고. 좀 그렇네. 좀 그렇습니다. 네. 아, 진짜 김선 김선 편집장님이 편집장이 설명해 주시기 전에는 어느 정도 수위로 화를 내야 될지 잘 몰랐는데 네. 들으면 들을수록 화납니다. 고맙습니다. 잘 편집장님 저희가 편집장님을 위해서 선물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좀 더 예. 건강하시고 네. 건강하셔서 취재 열심히 하시라고 네. 이렇게 하나에 하루에 이제 3알이 들어있는 멀티비타민과 오메가3와 프로바이오틱스 다 뭔지는 각각 아시죠? 프로바이오틱스 네. 좋죠. 예. 좋네요. 안 삼진자에서 그래도 요즘 나오는 뭐 몸이 허해가지고 예. 다시 간을 회복하셔야죠. 간을. 위시 헬시. 예. 예. 간은 옛날에 회복됐습니다. 예. 요거는 우먼. 형수님 거. 아유, 이렇게 해서 예. 요건 이제 여성용이라서요. 아, 저희 와이프는 너무 건강해서 탈입니다. 아, 그럼 요거 아니면 저희가 이거 다 드릴 수는 없고 TS 샴푸라고 네. 이게 머리 빠지는 분들한테 이게 네, 뭐 네. 고르는 찬스를 드릴까요? 탈모 고르는-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이게 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은 예, 아닙니다. 저는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아, 예. 일단 일단 샴푸 쪽으로. 아내의 건강보다는 나의 모발이 소중하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역시. 영양이 보충이 되면 모발도 좀 날 것 같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일단 모발이 소중한 것으로. 네. 고맙습니다. 편집장님 김수원 편집장.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 편집장 김수원 편집장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물러갈게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